네, 저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소수성원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탑사를 가는 이 풋풋한 마음, 낙엽 구경도 하고 온 산천이 만산 홍렵으로 물든 이 풍경도 구경을 하면서 영주 지방으로 오늘 지금 소수성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적어놓은 요시는요. 자, 앞에서도 보면은 낙엽 표요 만산홍. 낙엽은 낙엽 아시겠죠? 표하고 요자가 조금 어려운 글자인데 요 표자는 바람에 나부낄 표자입니다. 요자도 날릴 요자, 바람에 날릴 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면서 바람에 날리는 것을 표요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낙엽이 표요, 바람에 나풀 나부끼니 만산홍 온 산, 만산하면 만개산이 아니고요. 온 산을 이야기합니다. 온 산이 붉게 탄다. 만산홍, 한객경보, 이건 그런 보자입니다. 이향동, 이미 동쪽으로, 즉 안동 위로 영주지방으로 향한다 이 말인데, 한객 가면은 한가로운 나그네, 한객은 경보 가벼운 발걸음, 이미 향동 동으로 향하네. 영주지방으로 향하네. 말이고요. 이문가연, 이문이란 말은 문으로서 우리 논어책에 보면요. 정자가 말씀한 정자왈,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문회우, 문으로서 벗과 사귀고 그 벗으로서 보인, 내 부족한 인을 보충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으로서 이 뭉친 이런 좋은 인연을 가연이라 그러거든요. 아름다운 인연. 문으로서. 이문회관 우리 이 아름다운 인연, 이 동학, 함께 병으로 사는 분은 동학이라 그러거든요. 동학과 함께. 심적, 찾을 심자에 흔적, 자지적자, 선현. 이때 선현은 지금 백운동 서원, 소수서원을 가니까는 안향으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그 선현들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은 백운동에 있는 선현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낙엽이 펴요, 낙엽이 이리저리 바람에 뒹굴고 만산홍, 온 산은 붉게 빛난다. 한객, 한가로운 나그네, 경보, 가벼운 발걸음, 이미 향동, 동으로 향한다. 이문가연, 여동학, 문으로서 맺어진 아름다운 인연, 동학과 함께 심적 선현, 백운동에 있는 선현들의 흔적을, 발자취를 찾아가노라. 이런 시로 제가 한번 칠은절구 형식으로 한번 지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수서원의 딱 이 앞에 가면요. 소수서원 앞에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거든요. 그 소나무 숲을 우리는 학자림이라고도 하고 학자수라고도 합니다. 나무 숫자, 학자수 또는 학자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 숲을 지나면은 정문 앞에 경념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나와요. 경념정. 꼭 경자는 우리 경복궁 할 때 경자, 볕경자도 되고, 클경자도 되고, 볕경자는 클경자도 됩니다. 경복궁 할 때 경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복, 이 말이거든요. 경복이란 말이. 그래서 경모한다 할 때도 이거 쓰죠. 물 이름 염자인데, 요 염자는 송나라의 송조 6현 중에 염계주도니 선생이라고 있거든요. 염계주도니, 염계선생, 우리 성리학의 시조를 열었던 태극도서를 지었던 염계주도니 선생. 자, 그런 분을 경모한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 붙인 정자가 이 경념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경념정, 즉 공경한다 할 적에 이 경모한다. 클경자, 그거는 안향선생. 그 다음에 염은 염계선생. 즉 안향과 주돈이 염계선생을
경모한다는 뜻으로 지은 정자가 경념정이라고 정자가 정문 앞에 바로 있는데 그 경념정 안에 시판들이 꽉 붙어 있습니다. 보통 누각이나 정자 안에 그 시판을 우리는 판상시라 그러거든요. 판상시. 그 판상시. 즉, 당시 좀 내로라 하는 유지들, 선비들, 많은, 태계선생 물론이고, 주세붕, 태계선생, 노경린, 여러분들이 명망 있는 그 선비, 명망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서 수창한 시를 새겨가지고 위에다가 판상시로 붙여놨는데 많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전체 다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보면 참으로 참 옛 선비들이 풍류와 유학과 학문과 여러 가지를 겸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못 따라가더라도 그 발치라도 한번 따라가고 싶어서 그 경념정에 대한 징송시를 한 수 지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경념정 시를 또 이렇게 적은 거를 하나 또 걸어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소수서원 정문에 있는 경념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정문 앞에 경념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 많은 시판들이 걸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거기에 걸릴 정도의 고차원적인 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먼 발치나마 좀 경무한다는 의미에서 시를 한 수 지어봤습니다. 자, 우선 앞에 보면은 제월, 이 제자는 비가 개일 제자입니다. 제월 징심, 징자가 좀 어렵죠. 이 징자는 씻을 징자, 맑을 징, 씻을 징. 폐부, 우리 가슴을 폐부라 그러죠. 폐부청, 백운 광풍, 죽계명, 이건 울명자입니다. 취객, 경념, 아까 제가 경념정이라고 할 적에 경념 이렇게 씁니다. 경념정. 취객, 경념, 엄령가, 노래 가짜, 아치, 이거는 우리 아치가 있다. 고한 풍치가 있다 할 적에 아치, 헐련, 매산자 옆에 글자, 이거는 높을 헐자입니다. 허련, 허련하면 높이 솟아있단 말이거든요. 허련, 괴, 고정. 고정은 물론 경념정이겠죠. 외로운 정자, 고정. 괴자는 글괴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월하고 여기에 광풍이 나오거든요. 제월광풍, 광풍제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제월광풍. 자, 광풍제월, 제월광풍이라고도 하고 광풍제월이라고도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비가 개인 뒤에 맑게 부는 바람, 비 개인 뒤에 우리 바람이 아주 상쾌하잖아요. 맑게 부는 바람, 그리고 밝게 비치는 달빛, 그거를 광풍제월 또는 제월광풍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역시 사람의 깨끗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송나라의 북송에 소동파의 제자였던 삼곡도인, 즉 황정견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아주 명필가로 신필로 유명한 명필가 황정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호가 삼곡입니다. 삼곡도인, 삼곡 황정견이라는 분이 이 주도니 선생, 염계 주도니 선생을 성품을 칭송하면서 주도니 선생은 광풍제월 같다, 이런 칭송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곳곳에 광풍제월 이 두 글귀를 딴 이 정자나 누각이 이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비근한 예로 담양에 가시면은 한국 제1의 정원 해가지고 소세원이라고 하거든요. 소세원. 담양 답사 1번지 하면은 소세원을 1번으로 꼽습니다. 소세원. 소세라는 말은 깨끗할 소자고 쇠, 물 뿌릴 쇠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우리 마당을 물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썰어서 티끌 하나 없이 맑은 상태를 소세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담양에 소세원 조성하신 분은 중종 때 양산보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양산보, 조광조의 직제자입니다. 자, 서성 조광조가 억울하게 죽는 것을 보고 모든 벼슬을 파기하고 마다하고 낙향해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담양에서 한평생을 보냈던 소세처사 양산보라는 분이 만드는 정원이 소세원입니다. 그 소세원에 가시면은 정자가 두 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월땅. 제월, 요거 나옵니다. 제월땅. 저게 제월. 그 다음에 제월땅 바로 밑에 있는 정자가 광풍각. 광풍각. 즉, 역시, 우리 성리학의 시조, 북송의 염계 주도니 선생의 성품을 나타낼 적에 제월광풍 또는 광풍제월 같다. 여기서 따와가지고 소세원, 소세처사 양산보라는 분도 나도 그런 주도니 선생처럼 깨끗한 성품을 갖추고 한평생을 살겠다 해서 제일 위에 있는 정자 이름을 제월땅, 그 밑에 있던 누각을 광풍각 이렇게 붙이는 이름이 여러 군데 보이거든요. 역시 우리 소수서원 정문 앞에도 경념정 할 때 경념 이렇게 쓰거든요. 염계 선생을 경모한다. 이런 뜻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도 이런 경모, 광풍제월, 염계 선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넣어서 시를 한 수, 지를 들고 시를 지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월. 제월 하면은 비가 깬 뒤에 맑게 부는, 맑게 비치는 밝은 달빛. 제월. 징심. 즉, 제월의 징심, 마음을 씻고, 마음을 씻으니 폐부청, 심장 속이, 폐부가 청 깨끗하게 티끌 하나 없이 맑아지네. 맑아지고, 빼군 광풍의 죽개명이라, 빼군 하면 흰 구름이잖아요. 빼군 광풍에, 즉, 맑게 부는 바람, 비가 개인 뒤에 맑게 부는 바람을 제월 광풍이라는 데 했습니다. 즉, 백운동에 맑게 부는 바람, 광풍의 죽개명, 죽개천, 즉, 경림정 앞을 흐르는 소수선 앞을 끼고 도는 그 신의 이름이 죽개천이거든요. 그래서 죽개명하면 죽개천을 올리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보면은, 제월의 마음을 씻으니 폐부가 청렴하고, 빼운동에 광풍이 부니 죽개천이 울리는구나. 취객, 이건 취객이라 했습니다. 술이 취한 취객도 취객이고, 지금 여기에 낭만의 취한, 즉, 문풍의 취한, 이런 경치의 취한, 뭐 여러 가지로 되겠습니다. 그런 취한 나그네 경념, 음령가, 겸령정에서 얽었다. 영가라면 씨를 엎주는 거 이야기예요. 좀 전에 제가 경림정 안에 많은 명망 있는 선비들이 와서 시를 지은 시판이 걸려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취객들이 경림정에 모여서 읊은 노래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읊은 시 노래들이 아치허련, 아치도 있고, 우아하고 풍치도 있고, 허련이 아주 우뚝 서서 꽤 고정, 외로운 정자는 경념정을 얘기합니다. 이 경념정에 꽤 걸려 있구나.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월, 징심, 폐부청. 제월하고 광풍 합쳐서 해석하겠습니다. 비가 깨인 후에 밝게 비치는 달빛에 마음을 씻으니 폐부가 청 깨끗해지고, 빼군 광풍 죽개명, 비가 깨인 후에 맑게 부는 바람, 백운동에 바람이 부니 죽개천이 울리는구나. 취객, 경림, 여기 취객들은 이제 경림정에 왔다 간 그 선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취객도 나그네들, 취한 나그네들, 경림정에 모여서 읊었던 노래들, 즉 시판 노래들 이 말입니다. 노래들, 아치허련, 꾀고정. 아름답고, 운치가 있고, 허련, 이런 시판들이 허련히, 우뚝 솟은 모습, 허련히, 꾀고정,
외로운 정자, 즉 경념정에 꽤 걸려 있구나. 이런 뜻으로 한편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경념정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소수서원이 되겠죠. 이제 정문에 들어가서 소수서원 안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소수서원이. 자, 그런데도 거기에서 수많은 인재를 많이 배출시킨 서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최초로 사회화된 서원이기 때문에 소수서원의 이제 전체적인 또 축시를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시를 제가 또 소수서원까지 하나 지어봤어요. 잠시 후에 또 걸어놓고 한편 또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수서원에 대한 축시, 마지막으로 한 편 더 감상해 보겠습니다. 영주 답사가는 축시 한 편, 그 다음에 소수서원 정문 앞에 있는 경념정에 대한 축시 한 편을 우리가 읽고 한번 음미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소수서원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줄부터 보시면은 종유, 성리, 문성공. 종유란 말은 유학의 종주, 유학의 종통 이 말입니다. 종유, 성리는 성리학이고요. 문성공이라고 있습니다. 문성공. 보통 신하들이 죽고 나면은 나라에서 시호를 제작을 하는데요. 시호를 붙이는데 문성공할 때 이룰 성자를 붙이는 이 왕이나 신하들이 아주 드물거든요. 임금 중에도 고려시대 우리 성종이 있었고 조선시대도 성종, 이룰 성자 붙인 왕들은 고려시대 한 사람, 조선시대 한 사람 이밖에 없습니다. 즉 시호에 이 이룰 성자를 붙였다는 얘기는 뭔가를 이뤄냈다는 얘기예요. 많은 업적을 또는 뭐 기틀을 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하들 중에 또 학자들 중에 이룰 성자 붙이는 시호 붙인 사람도 없습니다. 고려시대 한 사람, 문성공, 즉 안향이 문성공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한 사람, 율곡 이 선생이 문성공입니다. 즉 안향이나 율곡 선생 같은 분은 이룰 성자를 붙인 이유는 학문적으로 뭐를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호에 이룰 성자 붙이는 사람도 드물지만은 왕도 없습니다. 왕도 고려시대 한 사람, 우리 조선시대 한 사람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학자들도 고려시대의 안향, 그 다음에 조선시대 율곡이 이렇게 이룰 성자 붙이는 시호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소수서원이기 때문에 안향을 이야기한다. 문성공, 즉 종류, 성리, 문성공. 성리학의 종주 문성공, 안향 선생 이 말이거든요. 도학, 개창, 백운동. 백운동에서 도학을 개창하셨다. 즉 우리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학 이런 성리학에 대한 거는 좀 늦게 들어옵니다. 안향이나 백의정이나 안향, 백의정, 뭐 이곡 뭐 이런 분들이 익제 이재현 마찬가지 고려 중기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원나라에 유학을 가거든요. 그 원나라 유학파들입니다. 전부 안향, 백의정, 이곡, 목은 이색 선생 아버지가 이곡이거든요. 이곡, 그 다음에 익제 이재현 선생 이런 분들이 주자 성리학, 즉 성리학을 조선으로 가져왔던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 공부도 물론 했겠지만은 이제 성리학, 즉 유학을 가져왔던 분이고, 그래서 고려 말에 가지고 온 거를 목은 이색 선생도 원나라 유학파인데 목은 이색 선생이 주 교육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고려 말에 교육을 시작해가지고 유학 공부, 성리학 공부 이런 거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탄탄히 굳어진 그때 학자들을 놓는 신진사대부라 그러죠. 신진사대부. 즉 고려 말에 성리학을, 주자 성리학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배웠던 그 힘선 그런 학자들을 놓는 신진사대부라 그래요. 자, 그 신진사대부, 그 사람들은 우리는 도학파라 그러는데, 도학. 그 도학을 개창, 처음으로 열었다면, 개창했단 말은 어디에서? 백운동에서. 즉,
백운동에서 이제 처음 열고 서원을 만들어 가지고 강을 하고 이렇게 처음 서원을 만든 사람도 주세봉이고, 그죠? 주세봉 선생이 1541년에 부임해 가지고 1543년에 백운동 서원을 처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집에서, 안향의 집에서 어느 정도 강학도 하고 이렇게 전파를 했겠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학교 체제를 갖추고, 서원은 이제 사립학교니까 학교 체제를 갖춘 거는 이제 1543년 주세봉 선생이 만들었던 백운동 서원이 시초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백운동에서, 그죠? 도학을 처음으로 열으셨다. 차지, 이 차자입니다. 땅지자. 소수성을 할 때 소수죠. 차지, 소수, 주신제. 신제가 호거든요. 주세봉 선생 호가 신제입니다. 삼갈신, 제자, 제실, 저게 집, 제자. 주는 성시 주세봉 할 때 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이곳에, 이 백운동 이곳에 소수 성리학을 계속 읽고 또 닦고 나가신 주신제 선생, 주세봉 선생, 이 말입니다. 주신제 선생. 천년이과, 이건 지날 과자입니다. 천년이 이미 지났어도 오험경, 이 험자는 우리 험모한다 할 적에 공경할 험자예요. 경자는 공경할 경자고, 천년이 이미 지났는데도 오자네요. 나 오자, 우리들 오자예요. 우리들은 험경, 그를 험모하고 공경하네. 이런 뜻으로 한번 지어봤는데, 다시 보면요. 여기 이제 인물은 두 사람이 나오죠. 안향, 문성공, 안향하고, 또 백운동 서원을 세웠던 주신제 선생, 신제, 주세봉 선생.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소수선의 주 멤버들이니까, 다시 보면은 종류, 성리, 문성공. 즉, 성리학의 종류란 말은 유학의 종주 이 말입니다. 성리학의 종주이신 문성공 안향 선생께서 도학 개창 백운동, 이 백운동의 도학을 처음으로 열어주셨네. 차지 소수 주신제, 이곳에 성리학을 계속 읽고 닦으신 주신제 선생, 주세봉 선생이요. 천년이과, 천년이 이미 지났어도 오험경, 우리들은 모두 그를 흠모하고 공경하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축시를 한 편도 지어봤습니다. 자, 이런 거로는 7구절씩 기승전결된 것을 칠은절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칠은절구. 아분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평척운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정격 형식의 시를 한 수 지어봤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선을 가시면은 그냥 풍경만 보시지 말고 이런 유학적인 성리학이 어떻게 도래가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소수선, 사획서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하고 훑어보면은 더욱더 몸에 와닿는 뭔가를 느낄 수 있을지 싶습니다. 오늘은 답사에 대한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